선물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매서운 파월의 입에 시장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양시장 모두 다 파랗게 얼어붙은 모습인데요. 파월은 오늘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최종 금리 수준을 예상한 것보다 더 높게 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국채금리 2년물은 5%를 돌파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단숨에 1,320원을 넘어서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더 급격한 상승을 했던 유가증권 시장의 낙폭이 조금 더 도드라지는 모습인데요. 장중에는 2,430선이 이탈하는 모습도 연출이 됐고 현재 구간에는 겨우 지지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상승 시도를 했습니다. 다만 현재 구간에는 다시금 반락하면서 0.47%가량 내린 811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이 거세게 던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6,4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는 가운데 금융투자가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도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역시나 개인이 홀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2,500억 원가량을 담아내면서 지수의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무려 11거래일 연속 코스닥에서 매도 우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물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요. 현재 구간 5일선은 겨우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DB하이텍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DB하이텍의 강세가 눈에 띄는 하루입니다. 국내 대표 파운드리 관련 기업인데요. 팹리스 부분을 물적 분할해서 신설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줬고요.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주가의 상승 랠리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고점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54,000원까지 터치했고요. 19%가량의 강세 흐름이 나오면서 53,900원 단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IT 업종의 흐름이 좋지 않은 가운데 LG전자는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빅스텝에 대한 우려로 장중 5만 전자를 터치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2달여 만에 6만 원 선을 이탈했고요. 현재 구간에는 6만 100원 선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 3%가 넘는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2만 원 선을 넘어서는 모습까지 연출이 됐는데요. 무려 10개월 만에 12만 원 선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1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터치했던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소니드입니다. 소니드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의 협력사가 탄산 리튬 대량 생산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장중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전 장만 해도 마이너스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이러한 소식이 들린 후에 장대 양봉을 시원하게 뿜어냈고요. 결국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는 움직임이 나타났었습니다. 캐나다의 기업과 소니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이었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그러한 모멘텀이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를 부양한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구간은 24%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파월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붉게 물들고 있는 주식시장을 당분간 완화시키기 위한 발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은 빅스텝에 조금 더 무게를 두면서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조정받는 시장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상승력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도 주식 빅리그와 함께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이영재 전문가 주식와이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리그 핫 이슈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는 첫 번째 이슈,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대한국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완화 조치가 가시화되면서 국내 반도체 및 관련 소부장 관련주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지난 6일 일본의 강제징용 관련 배상해법을 발표하면서 수출 규제 완화 조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건데요. 전문가의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완화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이영재 전문가님은 이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저 이 주제 가져오지 않고 싶었는데 네. 오늘 사실은 파월 이야기는 우리 주식 와이프님께서 하신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들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팅창에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즘 제가 뉴스를 보면은 네. 내가 틀린 건가, 세상이 틀린 건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제 어렸을 때 배우던 이제 그 교과서에는 과거를 잊으면 민족에게 미래도 없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 얘기는 과거를 잊어야지 미래가 나온다라는 식으로 지금 점점 바뀌어서 내가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건지 시대에 못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은 세상이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건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위안부 합의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대법원에서 2018년에 그 피해자분들께서 대법원까지 가서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을 받았던, 강제 동원됐던 것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얻어내고 미쓰비시부터 해서 이제 그 재산들을 동결을 합니다. 동결해서 여기서 이제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소를 제기하면은 거기서 승소를 하게 되면은 관련 재산들을 압류를 하게 됩니다. 압류를 해서 그걸 집행을 해서 이제 가져오는 건데 집행을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상태로 좀 끌려오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그것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금을 조성해서 피해자들한테 집행을 해주겠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 근거도 사실은 좀 모호하고, 왜냐하면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이제 행정부의 스탠스라서 이거를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경제적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과거를 잊어야지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과거를 잊는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치면은 이제 우리나라 발전과 주식에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을 좀 보면은 최근에 우리 시장 혹시 은별 앵커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네. 연속 적자잖아요. 무역 적자가. 네. 몇 개월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니요. 12개월 연속 적자. 12개월, 1년 동안요? 예. 12개월 무역 적자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역 적자 기업일까요? 흑자 기업일까요? 우리나라 기준에서는요. 흑자 기업이요. 우리나라에서는 적자입니다. 아, 그래요? 일본은 적자를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 물건을 잘 안 삽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일본 물건을 많이 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 적자 기업이고 국가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지금 급한 거는 우리나라가 아닐 수 있어요. 일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에서 그 당시에 소부장 그때 이제 일본과 분쟁이 있었을 때 소부장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수출을 금지한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소재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이 그때를 틈타서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이 형성이 되니까 발전해서 정말 이제 일본과 상관없이, 또 일본도 우회로를 만들었죠.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에서 우린 중국 기업입니다 하면서 우리한테 수출을 한다든지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쓰리 쿠션으로 우리한테 수출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급한 건 사실 우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되게 조급하게,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이만큼 양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양보를 해준다, 이런 합의문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 또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당연 저희 주식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소재 업종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특히 오늘 제가 뽑아나온 헤드라인이 이제 우리 언론들이 그 색깔들이 있잖아요. 진보에서부터 보수까지 쭉 색깔들이 있는데 가장 보수적인 언론의 이제 헤드라인입니다. 핵심 소재 공급화 정상화로 수급 불안정 해소 긍정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줄이 더 나옵니다. 국산화를 추진해온 관련 기업 주가 악영향은 미미할 듯,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정말 보수적인 언론지에서 봤을 때도 우리나라의 소재에 관련된 기업들에게 악영향이 미친다는 것들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12개월 연속 적자인 현재 상태에서 여기서 일본 기업들이 수출을 하게 되고 우리가 그만큼 대일 무역 적자가 늘어나게 된다면은 여기서 계속
나중 되면 외환 보유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IMF를 겪은 바가 있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의 문제가 대단히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서 미래에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과거에 수출 규제로 성장했던 소재 업종들에 대해서 좀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소재 관련 기업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주식 와이프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항상 우리 이용재 전문가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네. 해안이 넓으신 분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많이 모자람을 많이 느끼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잘 찝어주신 것 같고 사실 지금 주식시장에 기술주 섹터들이 많이 지금 또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근에 1,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섹터가 시장 상승세 한번 올려주기도 했었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2,500포인트 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2차 전지 이제 다음으로 좀 시장 흐름이 기술주 섹터로 가서 결국에는 시장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서 큰 흐름을 지금 좀 살펴보면서 가고 있는 중이긴 한데 일단은 지금 과거 이제 기술주 종목들이 2020년도에 또 다시 한번 수혜받으면서 상승세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지금 한 2년 정도 조정을 주고 나서 지금 이렇게 일본에서 반도체 규제했던 것들을 또 해제를 시켜주고 또 3월 달에 이르면은 또 K칩셋법이 또 통과될 가능성이 또 지금 점쳐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기술주들이 좀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그 과거에 좀 발목을 잡았던 악재들이 어느 정도 지금 해소가 되어가고 있는 국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시장을 좀 큰 틀로 봤을 때 1, 2월 달은 지금까지도 2차 전지 섹터 장세로 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증시가 뭐 5월 달, 6월 달 금리 인상 피크 찍고 나서는 기술주 섹터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빌드업이 돼서 결국에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보통 한 3, 4분기부터 매출 실적이 비약적으로 늘거든요.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장 역시도 제가 생각하는 이제 구간이 2,700에서 80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시나리오는 이제 참고 정도 해주시고요. 약간 의견이 좀 갈리긴 하는데 이제 이영재 전문가님은 소부장 종목들이 좀 안 좋게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견해라서 의견은 좀 참고성으로 받아들이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의 관련 종목들의 방향성은 조금 다르게 지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영재 전문가님께서 소재 관련단의 기업이 좋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슈를 해석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소재 관련 기업 중에서 어떠한 기업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까요? 일단 주식 와이프님 얘기하고 조금 더 보태면은 반도체 네. 전반적으로 나쁘게 본 건 아니고 반도체 기업 중에 일본 덕분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덕분에 기술력이 향상돼서 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소재를 생산하는 업종들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나 이런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소재를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폭이 넓어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일본 제품들이 싸거나 경쟁력이 있으면 그쪽에서 수입을 해올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어떻게 보면 반도체의 자립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아까 말씀을 옥춘 와이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주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들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야 될 종목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피해야 될 종목이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조금 악재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말씀을 좀 드려볼 생각인데요. 첫 번째는 솔브레인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용 화학 재료나 2차 전지 소재들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본의 불산계 수소를 국산화했다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시에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로 뽑혔던 종목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수혜주였는데 반대가 되겠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오늘 일단은 뉴스가 나오고 나서 오늘 장도 별로 안 좋긴 안 좋습니다. 장도 안 좋긴 안 좋은데 보시면은 이 종목이 장이 안 좋을 때도 그래도 항상 241선 정도 지켜주고 있었던 종목인데 오늘 그 자리를 밀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한 3%가 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혜주로 꼽혔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수혜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측면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수혜주로 뽑혔던 게 동진세미캠입니다. 동진세미캠 최근에 특히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레포트들 많이 나왔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박살 나고 있습니다. 7%가 넘게 빠졌거든요.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재료하고 발포제를 제조 생산하고 있는 회사인데 D램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브라 클립톤, 브라 아르곤 포토 레지스트리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브라수소 관련된 그런 이제 일본의 제품들을 대체해서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들 또 호재성 뉴스 또 이런 종목들이 그 당시에 관심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악재로 작용을 하겠죠. 오늘 7%가 넘게 빠집니다. 거기다가 오늘 거래량까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확실히 증시의 악재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빠지는 거에 비해서 7%는 많이 빠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은 저도 그 당시에 거래를 했던 종목이라서 기억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후성입니다. 저도 이 종목은 예전에 이제 그 일본 규제 시에 저도 이 종목을 호재성 재료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저도 이 종목을 그때 매매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보고 있던 종목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자리거든요. 한참 내려와서 제가 뭐 어제 이제 더존비지온도 말씀드렸었는데 더존비지온도 오늘 뭐 급등 나오고 있더라고 장이 안 좋은데도 어제 더존비지온 같은 경우도 급락을 하고 나서 쭉 내려왔다가 바닥을 잡아주고 천천히 바닥을 올려주면 그 다음에 거래량이 실면서 급등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나오고 있는데 후성도 사실은 전체적인 흐름이 쭉 급락을 하고 최근에 저점까지 깼다가 다시 최근의 흐름은 소위 말하는 역회된 숄더 자리가 살짝 나오면서 이제 흐름을 찾아갈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오늘 나온 뉴스 때문에 어제 나온 뉴스죠. 뉴스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은 그 당시에 수혜 접촉으로 뽑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선택을 할 때 고민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로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이 이제는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세 종목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방송 시간에는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고 방송 시간 외에도 노란톡을 통해서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영지 전문가님, 네. 역사 공부도 시켜주십니까? 네. 네. 주식이라는 게 네.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생활 속에 있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삼성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한 내 남편이 정말 주식도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차트 공부도 하고 기본적 분석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주식을 해요. 근데 판판이 깨져요. 근데 나는 그냥 삼성전자의 냉장고가 너무 예뻐서 삼성전자한테 수익을 봐요. 그런 게 사실 주식일 수도 있거든요. 생활 속에 되게 밀접한 거기 때문에 특히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식판에 끌고 들어오는 것들을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뭐 전문가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부분들, 사회적인 부분들 모든 게 다 역관돼서 경제적인 부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럼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 있으면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경제 살리겠다는 건 싹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까지는 거짓말이 돼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고 네. 있고 뉴스와 시장도 같이 나누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고 어렵다 하시는 분은 문자 샵 3772로 보수라고 보내주시면 된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혼자 잘하시는 분들은 굳이 오실 필요 없다. 외로우신 분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만 오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방송 보면서 네. 지금도 방송 보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설명해주면은 에휴, 내가 너를 가리키지, 네가 나를 가리키리 이러면서 방송을 보거든요. 그런 네. 분들은 굳이 들어올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주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까지 소개를 도와드렸고요.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3월에 빅스텝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외국인의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에 따른 환차익 손실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요. 특히 미국 주요 경제 지표가 컨센서스에 부합할 경우 외국인 이탈이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올해 국내 증시의 상승을 이끈 것은 외국인들인 만큼 해당 매물이 쏟아진다면 시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가시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시장이 크게 출렁일 수 있어서 우려되고 있습니다. 주식와이프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속적으로 방송 한 번씩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세력과 싸우려고 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연준에서도 짜여진 플랜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증시가 좀 최근에 과열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열된 구간마다 좀 약간 워워 시키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저는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지금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부분은 주스템 관점에서는 실질적으로는 2024년도경부터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고 저는 이제 지난해부터 스탠스를 그렇게 만들어 왔었습니다. 근데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지난해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빠르면은 2023년도부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계속 띄우기 시작하면서 증시 변동성을 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또 어떻습니까? 원래는 금리 인상 피크 시기가 3월 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는데 지금 시장의 경제 지표가 연준에서 원하는 대로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연내 좀 더 추가적으로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돼서 지금 5월 달, 6월 달까지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 확률적으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큰 틀로 봤을 때 2023년도가 금리를 피크로 찍는 시기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시기는 내년이라고 잡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뭐 경제 지표라든지 뭐 연준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지금 논의들로 인해서 시장 변동성은 계속 가중이 되고 있지만 주쌤이 얘기한 대로 그 연준의 그런 플랜들 올해는 금리 인상 피크, 내년에는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만 사실 큰 틀로 잡고 가시면은 그렇게 크게 흔들리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연준 쪽에서 또 특히나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달까지만 해도 다소 좀 비둘기적으로 발언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다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서 지금 다시금 또 달러 강세로 가고 있거든요. 바로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아니 바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환율이 다시 내려갔습니다. 1,300원 이하로 내려갔다가 오늘 구간에서 갭상승하면서 다시 환율이 뛰었거든요. 지금 달러 강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 환차손 우려 때문에 결국에는 외국인 자금이 이탈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신흥국 시장에서 이렇게 좀 불안정한 그런 증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사실 지금 증시를 기술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시장 어떤가요? 지금 시장 계속 불안정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1차 전지 종목군들의 강세로 인해서 섹터들의 강세로 인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성장주 같은 경우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도 1, 2월 달에 상승세가 나왔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불안하다고 지금 성장주에 손을 놓고 있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는 이렇게 성장주 섹터들이 랠리를 펼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또 성장주 하면은 미국의 이제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는 캐시우드, 그 아크 인베스트 최고 경영자분 있으시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로 재미를 또 많이 보시다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투자 손실률이 마이너스 60%까지 찍게 되면서 그 명성에 굉장히 좀 먹칠이 됐었던 그런 이제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1월 달에 다 회복을 했어요. 특히나 2014년도 펀드 출시 이후로 최고 월간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지난 이제 그 아크 이노베이션의 ETF 1월 수익률이 27%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캐시우드는 어떻게 매매를 했냐? 테슬라가 떨어질 때 계속 주워 담았습니다. 제가 앞방송에서 채권 투자하는 방송을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그 중요한 또 헤드라인 계속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공포에 매수해라. 이거 채권에만 투자하는 거 그 범위가 채권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렇게 공포 심리 가중하고 있을 때 결국에는 증시 지금 코스닥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내 증시 반등세 주쌤이 얘기한 대로 올 한 해 하반기 경에는 충분히 제가 봤을 때 2,700에서 800포인트 부근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이제 시장 흐름 계속해서 좀 체크하면서 갈 필요성이 있겠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바로 내일 당장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변동성 클 수밖에 없고, 또 바로 이제 그 다음 날인 금요일에는 그 미국의 고용 동향이 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또 가장 또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되죠. 2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에 좀 변동성을 가중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증시는 당분간 또 단기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은 높겠지만 흔들릴 필요 없이 종목군들은 분할 매수 대응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라고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공포에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도 시장 뭐 흔들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잘 갈 거다라고 좀 긍정적인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동일하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은 저도 동의하고요. 오히려 너무 열받는 게 뭐냐면은 우리 시장이 가야 될 때인데 못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화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그 다른 글로벌 시장 한번 비교해 볼게요. 화면 한번 보시면 지금 이거 우리나라 월봉이거든요. 코스피 월봉입니다. 3,316을 지점을 해서 지금 엄청나게 내려온 상황이죠. 이때가 코로나 때고요. 쭉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제 바닥을 잡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유로스톡스입니다. 유로스톡스 지금 거의 정고점까지 왔어요. 정고면 우리나라 따지면 3,300입니다. 3,300인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랑 비슷한 대만 한번 보겠습니다. 대만도 지금 16,000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3,300, 여기가 우리나라 때 기준 3,300 정도라면은 최소한 2,700, 2,800은 올라온 겁니다. 니케이도 좀 볼게요. 니케이 같은 경우도 지금 정고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못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니케이가 그 당시에 3만까지 찍었었는데 지금 28,000대고 지금 우리나라 따지면 여기도 마찬가지 최소한 2,800에서 3,000까지 올라온 거예요. 우리나라 따지자면. 특히 열받는 거는 제가 아까 일본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 1% 넘게 빠지고 있잖아요. 일본은 현재 0.5% 상승입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는지 주가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갑자기 드는데, 그런 것들을 따진다면 우리나라 다른 나라하고 키 맞추기만 해도 최소한 2,700에 3,000은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정부에서 정책적인 측면들, 우리나라 기업들을 살필 수 있는 측면들, 그리고 무역 적자를 극복할 수 있는 측면들만 조금 마련이 된다면, 왜냐하면 지금 지표 나오는 거 보면은 중국도 좋은 것 같고 미국은 파워 의장이 지금 계속 경기가 너무 고용이 탄탄하다.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니들이 가난해져야지 우리가 물가를 금리 낮춘다니까. 너희들이 돈이 없어야 돼. 미국 국민들한테 대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너도 왜 이렇게 부자니?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리는 거야. 너무 너희들 고용도 튼튼하고 임금도 많이 상승하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땡겨 올리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물가는 높고 기업들은 고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여기서 만약에 스텝을 조금만 늦춰주기만 해서 미국 시장이 따라 올라가고 유럽 시장이 따라 올라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아내면서 글로벌 시장이 올라가면서 사실 우리 시장이 힘이 없음에도 거기에 그 힘으로 같이 딸려 올라가기만 해도 2,700에서 3,000은 열려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다른 나라는 이미 그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도 제 시장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히 담아갈 수 있는 종목들은 골라가자. 니케이는 상승이고 지금 상해나 다른 아시아 시장도 0.5%대, 6%대 하락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만 유독 하락한다는 점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종목 선별을 잘 해야지 상승 추세의 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주식 와이프님께서는 어떠한 성장주를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가장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시장에서 제일 각광받고 있는 성장주 섹터인 2차 전지 관련 종목까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1, 2월 달 증시 반등 나올 때 또 네이버 역시도 다시 한번 더 부각이 되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사실 실적적인 이제 부분에서 봤을 때는 네이버가 좀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로 인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보면은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고요. 단기순이익 역시도 지금 기존에는
16조 가량 냈었지만 지금 6천억대 정도로 떨어진 상황이죠. 물론 이제 신사업에 투자하면서 또 쓴 그런 자금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지금 실적적으로 순이익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좀 턴어라운드가 될까라고 봤을 때 일단은 지금 네이버에 들어오고 있는 이슈 있죠. 서치 GPT. 서치 GPT가 올 상반기 중에 좀 한국에 좀 특화된 상태에서 좀 서비스를 출시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특히나 커머스 시장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에 좀 네이버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이버 주가 움직임 사실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 때 굉장히 좀 수혜를 받았었던 또 언택트 섹터이기도 합니다. 지금 지난 한 1년 반 정도 낙폭 구간 키우다가 올 상반기부터 경우로 해서 주봉상 굉장히 좀 중요한 시그널 나왔거든요. 골든크로스 나와주면서 추세 전환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단기적인 눌림과 조정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번 한 2분기 경에는 반등 나오는지 한번 추세 전환 다시 한번 더 보셔도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 전환 나올 경우에는 다시금 25만 원대 구간까지도 저는 충분히 전고점 돌파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호흡을 길게 잡고 가시면은 나쁘지 않은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인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실적적으로 봤을 때 특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 적자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화재가 굉장히 좀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했었죠. 지금 카카오톡 쪽에서는 카카오톡 개편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카카오가 SM을 공개 매수를 하고 있죠. 카카오의 지금 자회사 상장 이슈로 인해서 카카오가 사실 주가상 2020년도, 2021년도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지금 카카오 자회사들 국내 증시 상장 많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상장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난 1월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국부펀드 등에서 1조가량 자금 조달받기도 했었고 또 이 자금을 지금 현재 SM 인수를 지금 하려고 자금을 또 쓰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그리는 큰 그림이 결국에는 좀 활용 정점으로 SM 인수로 가게 된다면은 글로벌 이제 진출까지도 카카오 엔터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회사의 연내 그런 상장 모멘텀까지 탄다면은 카카오 역시 주가 반등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주가가 저도 역시나 카카오 조정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7만 원 구간대는 다시 한 번 더 반등의 여력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특히나 연내 이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상장 이슈까지 잘 타게 돼서 재료로서 좀 반영이 된다면은 93,000원 구간까지도 보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데이터 센터를 다시 건립하는 이슈와 함께 글로벌 콘텐츠 마케팅, 그리고 신사업 인력 확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에코프로 좀 짧게 봐드리고 싶은데요. 에코프로는 이미 지금 주가상 신고가 계속 써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앞에 있는 네이버, 카카오, 에코프로 이 셋 중에서 뭘 매수할래 한다면은 저는 에코프로는 일단 매수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물론 주가가 지금 고점을 향해서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세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시세가 끝났다고 보는 관점은 이게 과거의 이제 흐름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고점 찍고 조정 주거나 하락 전환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충분히 머리 구간 어딘지 나중에 이후에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고점을 또 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독일 AMG 리튬과 계속 협업해 나가고 있어서 헝가리 데브리첸 양극재 공장에 이제 공급을 하기로 계약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바로 다음 주면은 유럽판 IRA 법안 초안이 발표가 될 예정이라서 관련 수에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선반영되면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실적적으로 봤을 때도 2021년도 매출액을 이제 1조를 돌파해 나가고 1년 만에 지금 매출 실적이 5조 원을 넘어서는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주가 또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부담스럽다는 점은 여전히 제가 견지하고 있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장주 세 종목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영재 전문가님께서 역사와 사회 공부를 시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식와이프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어떠한 공부가 좀 열띠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 네. 톡방도 전문가마다 이제 분위기가 다르다고 맞아요. 볼 수가 네.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한번 들어도 되나요? 이영재 전문가님? 염탐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인사 한번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 네. 톡방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네. 굉장히 좀 친화력이 좋습니다. 또 주쌤이 또 필명이 와이프다 보니까 네. 진짜 가족분들 품는 그런 느낌으로 복닥복닥거리면서 네. 의견들도 많이 오가고 있고요. 굉장히 좀 우리 시청자분들끼리 서로 도와서 이제 으쌰으쌰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쌤 톡방 구경 오듯이 그냥 들어오시면은 주쌤이 손님 맞이 하듯이 많이 반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전문가들마다 톡방 들어가가지고 분위기를 또 살펴보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약간 재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시면은 제가 또 시황이라든지 뉴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특강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정보 얻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입맛에 맞게 본인 성향에 맞는 전문가 톡방 잘 들어가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영재 전문가 그리고 주식와이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투자 이야기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 이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수익률 게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많은 분들께서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출전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먼저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방법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주식와이프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번입니다.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주화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저희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이 많이 어려운 만큼 시청자분들께서도 종목 선택에 조금 고심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종목 소개해드려봤자 시청자님들이 좀 더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오늘은 바로 출전 종목 선정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영재 전문가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오늘 HK라는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네. 제가 오늘 장 전에 시황 때 너무 시간을 많이 써먹었군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레이저 가공기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속이나 비금속을 절단할 때 제가 예전에 절단기를 쓸 줄 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라인더나 이런 것들로 절단을 하기도 하지만은 두꺼운 금속이라든지 특수금속 같은 경우는 레이저 절단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 레이저 절단기를 만드는 회사기도 하고 중고 제품들을 매입해가지고 판매하기도 하는 레이저 절단기용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이 발전하고 있고 최근에 그 원전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그런 조선들도 조선 쪽에서도 많은 수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기초 산업들이 발전할 때 각종 이제 자재들을 절단할 때 쓰는 레이저 절단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도 볼수는 좋겠고 그만큼 실적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2019년에 이 회사 영업이익 달랑 9억이었습니다. 2020년에 14억, 21년에 44억까지 올라오고 작년에 3분기까지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가 넘는 영업이익 거의 연에 100%에서 200%씩 상승하는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 거기에 못 따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따져서
9억이 이미 40억이 넘게 발전했으면은 사실 영업이익 따지고 또 주가 따지면 사실은 이 하방 자리가 너무 아쉽고 또 이 자리에서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측면이 생각이 돼서 이 자리에서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현재 구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특히 장기 평대를 돌파해서 올라온 구간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매물들은 거의 다 소화를 한 상황이다. 거기다가 PBR 0.76, 1도 안 되는 상황,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인 만큼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현재 가격이 2,230원입니다. 오늘 장이 좀 안 좋으니까 2%가 좀 넘게 빠지고 있는데 이런 종목 오히려 이런 때 하락 시기에 매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오히려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21선과 장기 이평선 481선에서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어렵지 않게 매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2,200원 선이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반등을 준다면 한 2,700원 선까지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사실 실적으로만 보면은 이미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고를 넘어설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지만 1차 목표가 종목가 2,700원 말씀을 드리고 밑에 있는 하방이 깨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2,000원을 손절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 오늘 HK였고요. 목표가 2,700원, 손절가 2,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주식와이프의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사실 장이 빠질 때는 개별 종목분들이 또 빠르게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달에 좀 주요하게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정부 정책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군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제로투세븐이라는 저출산 관련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 학계 출산율이 역대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OECD 안 그래도 출산율이 꼴찌였는데 평균 출산율에 지금 반도 안 되는 그런 지금 출산율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정부 쪽에서도 지금 이를 통감을 했는지 또 3월 달에 그 지금 윤 정부 쪽에서 저출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정책 수에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출산 문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황제라고 그래서 아이들을 굉장히 좀 귀하게 그런 키우는 경향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아이들도 워낙 이제 귀하다 보니까 조부모부터 시작해서 삼촌, 이모, 고모까지 이제 지갑을 연다는 8포켓을 넘어서 이제는 지인들까지도 이제 아이 낳고 그러면 또 선물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10포켓이라는 그런 말이 등장했을 정도라고 하고요. 워낙 아이가 귀하니까 very important baby족이라고 해서 프리미엄 지금 영유아 시장이 굉장히 좀 하락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히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저출산으로 인해서 유아동 시장이 굉장히 침체기였거든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지금 프리미엄 시장은 매출 성장이 지금 진작이 되고 있기도 하고 또 중국 쪽에서도 지금 각종 저출산 정책하고 있는 데다가 한자녀 정책을 폐지한 이후로 유아동 관련 시장이 연평균 11% 정도 가량 지금 성장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쪽에 계속해서 매출 비중이 좀 높은 기업이기도 하고요. 원래는 이제 과거에 영유아 관련된 이제 의류를 만들던 기업이었는데 그쪽에서 매출이 안 나다 보니까 사업을 이제 지난해에 접고요. 지금 영유아 프리미엄 화장품 쪽을 좀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한 덕분에 중국의 지금 유아동 선케어 부문에서 1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 스킨케어 브랜드 궁중비책에서 만든 베이비 전용 프리미엄 라인 프리뮨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으로부터 영유아 화장품 등록까지도 마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화장품 쪽에서 1위 탈환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포장재 쪽으로도 관련 이슈가 있는데 그 분유 보면은 뚜껑이 있죠. 그 뚜껑을 만드는 그런 이제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캔 뚜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프로틴 이런 쪽으로도 뚜껑 쓰이기도 하고요. 또 커피 같은 경우, 분말 커피 같은 경우에도 뚜껑이 쓰이기 때문에 이 뚜껑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통틀어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장재와 관련해서도 지금 그렇게 사업이 매출을 좀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자 기업을 지금 적자 나던 사업 부분을 좀 정리를 한 상황이라서 실제로 영업이익이 좀
개선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들 보시면은 지난해 패션 부분 접고 나서부터 영업이익이 증가한 모습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로투세븐을 사실 영유아 관련주 하면은 대장주가 아가방 컴퍼니인데 제로투세븐을 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지금 전고점 구간대를 돌파해주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월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도 과거의 변동성을 굉장히 좀 잘 주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V자 반등 형태로 주가상으로도 올라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는 제로투세븐을 아가방 컴퍼니를 뛰어넘는 영유아 관련주 중에 대장주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로투세븐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로투세븐을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가격 전략을 제시를 아직 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격 전략 잡고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 흐름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20월선 위에 안착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선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 주가는 일단은 11,000원 구간까지 보고요. 최종 목표 구간은 제가 헤드앤숄더 구간인 오른쪽 어깨 구간까지도 사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 구간 일단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단기적인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21선과 약간 괴리율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이 9,300원대이기 때문에 1,000원 정도 단기 손절가를 굳이 이제 잡아드린다면은 지금 21선을 제가 기점으로 해서 8,400원 구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로투세븐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8,4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가격 전략까지 염두에 두신 다음에 시장 대응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전문가님들과 다양한 종목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어느덧 또 저희가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전문가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더 언급해 주시죠. 이영재 전문가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힘드신 분들만 오세요. 주식하시기 혼자 하시고 뉴스 찾기도 네. 힘들고 또 소식들 지금 주식시장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밑에 핸드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로 QR코드를 갖다 대면 알아서 링크가 뜹니다. 그거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정말 어렵다. 내 폰은 안 뜨더라 하시는 분들은 안 뜨는 것도 있습니다. 최신형만 뜨니까요. 문자란에 샵3772라고 쓰셔가지고 고수라고 쓰시면 저희가 들어올 수 있는 노란톡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생활과 같습니다. 함께 하면서 우리도 뭐 어떻게 술 한 잔을 먹어도 혼술하는 것보다 왁자지껄하게 술을 마시는 게 즐겁지 않습니까? 주식을 하면서도 마찬가지 공환할 차도 마찬가지 인생이랑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함께해서 멀리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식 와이프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장이 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 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거야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주식 빅리그 특성상 종목 상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쌤이 오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가 무료 방송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 3시 30분까지 주쌤이 무료 방송 진행하거든요. 바로 넘어오시면 주쌤이랑 같이 소통하시면서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링크도 주쌤이 톡방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톡방에 넘어오시면은 종목 상담 오늘 그래도 고민되는 종목 주쌤이 최대한 많이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주식 와이프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링크를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조금 번거로우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식 빅리그 이영재 전문가 주식 와이프와 함께 했는데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언제나 오후 2시에는 주식 빅리그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단기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인데요. 오후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마무리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